오늘 장이 초반에는 약하다가 뉴욕장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 컨퍼런스 보도에서 발표된 내용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거든요. 91.8이었는데 98.1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도움을 줬고요. 몇 가지 뭐 기업 관련된 이익 지표들도 나왔었습니다. 그저께 나온 사실 그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역시 상승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남부 지역, 선벨트 지역 중에서 특히 많이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떨어졌다는 걸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소비자 신뢰 추세는 록다운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논점으로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화학업체 관련된 건데요. 어떤 그 산업 생산이 만들어질 때 화학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선행지수의 관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일단 이 그 화학의 그 생산 바로미터는 보시면 이제 락다운 됐던 심화됐던 4월 달에 가장 바닥을 치고 좀 경제가 재개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로 개선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3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아직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려가는 추세 정도는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는 모든 경제 지표는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전체 올스톱의 상황, 락다운의 상황으로 갔다가 조금씩 경제가 재개되면서 개선되고 있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의 지표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뭐 심리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에 나온 내용을 여기 이제 조선비지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쌓이는 재고의 공정이 멈췄다는 거죠. 락다운에서 경제를 재개해서 뭔가 다른 지표들, 특히 심리 지표들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미 쌓여있는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 그러니까 재개돼서 공장이 가동되는 건 예를 들면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매 판매가 급등한 지역별로, 이제 미국이나 국가별로 급등한 이유는 국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진하기 위해서 소매 판매가 급증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는 지금 기사가 없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그 기업들이 재고하는 땡처리에 대한 그런 소비 확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구재 중에 뭐 자동차 판매가 좀 늘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걸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재고를 소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쌓여있는 공장에 있는 물품들을 이제 빼려고 하는 것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소비가 이제 단기적으로 늘어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생산을 유도할 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이제 calculated risk blog.com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쭉 볼 건데요. 이거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방문자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같은 것에 대한 개최, 거기에 참여자들의 숫자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라스베가스가 6월 초에 개장이 다시 재오픈이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 기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6월달 이후의 지표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행객 숫자인데, 이 여행객 숫자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 이제 이런 패턴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미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미국 전역으로 막 확대되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이 활동이 생각보다 미비하고, 그 식당 예약률인데 보면 급등했던 거는 이제 파더스데이 때 잠깐 급등했었고, 추세는 이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 대비, 그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60%간 넘은 한 50%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죠. 문제는 이게 지금인데 앞으로는 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뭐 극장은 아직 오픈이 미국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긋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오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극장 같은 곳은 아예 오픈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거는 그 호텔 점유율인데요. 호텔 점유율도 이제 40% 좀 넘었습니다. 과거 추세 보면 한 절반 수준 정도 온 상태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바닷가 가는 것보다는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도 아직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태죠. 과거에 비해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겁니다. 개솔린 증가율이 확 올라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서 사람의 활동, 그러니까 자가를 이용한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코로나 진단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그 개솔린 소비량은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이용 패턴은 사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거의 한 50% 정도만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락다운 이후에 경제가 재개돼서 뭔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일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 CDC의 그 부원장 얘기를 보면 여기 그 확대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매우 광범위하게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억제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다 나와서 반가웠는데 이제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전혀 그 대조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하고 뭐 우리나라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3만 명 이상의 그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주에서 각자 폐쇄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패턴대로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6월까지는 쭉 뭔가 경제가 확장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6월 이후에 7월 들면서부터 점점 그 확장세가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들 지금까지는 좋다라는 것들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7월 지표가 보이는 8월 달에는 혹은 좀 빠르면 7월 말쯤에는 우리가 보는 방향의 패턴이 약간 바뀌거나 정체되거나 내려가는 패턴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월드오미터의 그 사망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여기 보이는 그 네이버 뉴스처럼 연합뉴스처럼 문을 닫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주의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CNBC 뉴스 보도처럼 CDC에 있는 이 사람 그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미래를 반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덜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현상이 더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치료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KBS 뉴스 보도를 보면 밑에 보면 댈러스의 병원 중환자 치료실이 밀려드는 그 중증 코로나 환자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텍사스, 애리조나, 루이지아나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남부주들의 병상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병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전적인 조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환자 수가 쭉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고 우리가 초반에 겪었던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다시 한번 재차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제는 저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거라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맞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3분의 2가 접종해서는 생길지가 의문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저가의 공급이에요. 근데 이 저가의 공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은 철저하게
의료보험도 뭐 사적 기업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낮은 가격의 백신이 나오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거를 보조해서 맞춰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 인구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맞춰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많은 숫자가 맞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쪽에서 백신을 맞겠느냐. 왜냐하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는 곳이 취약한,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그런 이제 하층 쪽에서 많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집단 면역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이제 박탈하면서 헌법보건법이 제정이 됐죠, 이미. 그래서 중을 때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예전에 있었던 6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중국이 미국산 콩돼지 수입을 중단하라고, 이거 아니라고, 썰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뭔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중단하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이 어려운데, 물론 지금도 재선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기왕 재선이 어렵게 된 건 이제 중국이 이 카드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를 궁지에 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수축될 가능성을 높이고, 거기에 중국과 미국 사태의 분쟁이 계속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저 반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기대치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지 않고 가면, 주식시장이 조종을 안 가고 옆으로 가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가치도 많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점점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두가 된 게 이 조선비즈에서 나온 중앙은행이 애플 회사채를 사는데 왜 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논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연준이 공개한 회사채 매입 대상이 800개 기업으로 뭐 애플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외국인 자동차 회사 뭐 사냐? 그리고 잘 나가는 멀쩡한 회사들 채권을 사주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저도 사실 논쟁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연준이 구해줘서 등장해서 구해줘야 되는 게 사실 어려운 기업들 구해준다고 주식시장에 막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기등급성 채권을 매집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채권을 매집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액션만 그냥 보여주는 거고, 립싱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한 건 이 800개 기업이라는 숫자인데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 800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 수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회사채를 매집해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또 큰 기업. 왜냐하면 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안 되니까 큰 기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성이 높고 파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행정부 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집행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쪽은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쪽이고, 민주당 쪽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서민도 중요하다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냐 하는 논점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공화당 쪽이 오히려 민주당 쪽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화당은 이제 기업 살리려고 애를 쓸 거고, 민주당은 혈세를 들여서 기업만 살리면 안 된다고 할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이제 파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 셀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민주당 쪽이 손을 드는 것이 당선되는 것이 좀 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충격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지표들, 지금 눈으로 보는 지표들은 긍정적인 지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향후에 나타날 지표들은 과연 그렇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표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